네이버 그 혁신 기업들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정말 광주광역시는 지금 AI 중심도시 맞습니까? 윤석열 방지법, 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의 3대 얼짱, 그리고 지금 현재 과방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광주 서구 갑에 우리 조인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요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아시잖아요, 저희. 뭐 거의 거리 투사입니다. 80년대 저희 대학 다닐 때 이제 돌 던져보고, 돌은 안 던지지만 그 심정보다 더한 마음으로 네.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격변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격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후퇴하는 격변이어서 더 가슴이 아프죠. 실제로 이제 거의 1년 돼 가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소통도 안 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계엄이잖아요. 그 계엄을 국회에서 막았고, 근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봐야죠. 아마 4년, 다른 데 보면 한 4년 동안 해도 경험 다 못할 거를 저희는 1년도 안 돼서 다 했다고 보면 되십니다. 저도 서구 갑 네. 지었고, 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한테는 광주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네. 쭉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광주는 어떤 곳이었을까? 네. 어렸을 때는 광주는 항상 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영광 시골이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올라왔는데, 그때는 사춘기였고 굉장히 예민했었던 시기에 또 거기다가 5.18이라고 하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을 저희가 겪게 됐거든요. 5.18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민주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곳에 대한 자리를 잡게 했던 곳이기도 하고, 공무원을 거의 마무리를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거의 광주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지금 지방 소멸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에서는 계속해서 청년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과거에도 아마 서울로 갔죠. 제가 학교 다녔을 때하고는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남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가 풍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에 이렇게 몰리고 일부는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남에서 올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전남 자체가 소멸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광주를 빠져나갈까? 네. 여기가 먹고 살 것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기대 목표치는 기준은 서울일 거 아닙니까? 네. 서울과 같은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광주가 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광주는 없어질 겁니다. 보관은 바로 그겁니다. AI 산업을 집중 육전하자라고 네. 하는 게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게 이겁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애가 셋인데 우리 큰애가 서울서 대학 나왔지만 제가 광주로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최고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지론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변방이 되기도 네. 하고 변방이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지방으로 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주광역시가 AI 중심 도시, 또 의원님이 방금 국회에서도 AI 기본법.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광주시에 있을 때 AI 추진했던 건 그겁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각 시도에 예타 면제시켜줄 테니까 프로젝트 하나씩 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주로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업비 큰 SOC 하나 하자. 도로 놓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막 1, 2조, 2, 3조씩 하는 거. 근데 광주시는 그때 SOC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하겠다. 사업비 규모는 적지만 이걸로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북부에 보면 첨단 단지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그게 들어와서 지금 기업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 옆에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실제 차가 들어가서 할 정도의 큰 규모로 지금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고, 거기서 온갖 이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죠. 그다음에 창업 공간들도 같이 만들어져서 지금 거기에는 아직 짓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제 기억에 지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시장하고 있을 때 MOU 체결한 게 한 150개 되더라고요. 그 2년 정도
됐었는데 물론 이제 큰 대기업들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관련한 조그마한 기업들이 계속 와서 그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해야 될 게 저희가 2단계 사업을 또 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윤석열 당시는 이제 후보였죠. 후보도 내려오고 뭐 우리 이렇게 내려오면 후보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게 2단계 해야 된다. 이거는 2, 3조는 돼야 된다. 계속 몇 번 주입을 했고 그게 지금 이제 결실을 맺으려다가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법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AI 기본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첫 번째로는 이거를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왜냐하면 AI가 앞으로는 대세거든요. 그 이제 범용 기술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DJ 정부 때 초고속만 깔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사무관 때인데 이거 너무 버블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심하게 깔았거든요. 그때 당시 태어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없어요. 그 혁신 기업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 법적 근거를 만든 법이 AI 기본법입니다. 광주요 같은 경우에 직접 적용되는 거는 우리 첨단산지 이것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단지로 지정받아서 각종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이 AI 기본법의 기본입니다. 돌발 질문을 좀 드리면 이거 어려운데 돌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AI 저는 궁금한 게 광주광역시가 지금 4천억을 들여서 그런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지금 중국에 우리가 깐딱하다 지금 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정말 광주광역시는 지금 AI 중심 도시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은 아직 안 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재에서는 인프라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의 1번이 AI 전용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게 광주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준을 잘 모르실 텐데 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통계를 보면 GPU 하지 않습니까? 요새 AI 훈련용으로 많이 쓰는 23년 기준으로 H100이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GPU가 H100 수준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900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광주에 900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인철 우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의원님은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기재부 뭐 기재위라든가 이런 예산 담당 쪽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과방위를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뭔가 좀 힘 들어가는 법사위라든가 기재위 이런 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기재위 이런 데가 이제 제가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재위 가면 훨씬 편하죠. 처음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 기재부 기재위 들어가셔서 예산 폭탄 좀 해주겠다 했는데 아는 일들이고 하니까 거기가 쉬울 텐데 굳이 이제 과방위를 선택한 거는 광주 AI 산업 때문에 과방위는 사실은 의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가장 많이 가려고 하는 곳이 이제 국토위나 이 산자 이런 데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내대표가 이제 이걸 배정을 합니다. 결정하기 전날 원내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자네 과방위 국토위 가서 그러더라고. 사실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안 갔다고 그러면. 아니, 그래서 나 국토위도 굉장히 좋은 국토위 1번이에요. 1순위가 국토위인데 그래서 자네 국토위 가서 초선이고 하니까 챙겨주신 거네. 챙겨서 가라고 전화가 왔는데 안 간다. 나 과방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눌러 앉았는데 과방위 의원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 여기 AI 때문에 왔다. 그럼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원내대표랑 전번에 이제 우리 과방위 의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원내대표 저 친구는 내가 국토위 가라 그랬더니 굳이 과방위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 고생하고 있다고. 그게 상당히 먹혔죠. AI 기본법 통과시키는데. 제가 우리 당에도 과방위 당내 분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1호 법안으로 했으니까. 나 이것 때문에 왔다. AI 기본법 그 법안 소위는 제 소관이 또 아니었어요. 저는 또 이소위여가지고 과학기술적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잖아요. 이거는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거여서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압박용으로 상당히 작용을 했죠. 나는 AI 기본법 때문에 왔는데 AI 때문에 왔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빨리 해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계엄 시기에 12월 26일 날인가 통과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왕 고생하신 짐에 지역에 특화된 어떤 공격적인 사업이라든가 산업화해서 네. 지금 광주에 있는 산단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한테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방이 또 좋지 않은 게 과학 방송인데 네. 언론 장악, 언론이 지금 큰 하드 이슈입니다. 과방의 정식 이름이 굉장히 플레임이 깁니다. 뭡니까 정확하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와, 엄청난데요? 엄청 길죠. 아마 가장 길걸요. 네. 그래서 저도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방송은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기고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 세력이 자기 뜻에 맞게 그걸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데서 이번 사달이 나고 그렇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정부는 그 사회적 공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공정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MBC, KBS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진들을 강제로 막 배정을 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만들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다 받아들여져서 지금 정지돼 있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현 정부는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네. 방송 장악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게 결국은 12월 3일 계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어디 네이버인가 다음인가 네. 어디 보니까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얘기도 나오시대요. 아,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윤석열의 내라는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을 네. 1월 4일 뉴욕타임즈에서 표현한 게 있어요. 네.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에 의한 내란이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제 당한 건데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을 통신망 공간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건전성 유지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그랬었잖아요. 유튜브가 음주운전자 막 직접 저희가 막 쫓아가면서 촬영하다가 그 사람 사고 나가지고 요런 식의 일어나는 이유가 돈 때문이거든요. 그 건전하지 못한 거는 돈 때문이니까 그 돈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을 몰수해버리겠다.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거는 네. 그 법 하나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근데 유튜브 보시면 계속해서 추천이 돼서 오잖아요. 네. 계속 추천이 돼서 옵니다. 알고리즘으로. 한번 보고 나면 똑같은 게 계속 옵니다. 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네. 이거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거기 알고리즘을 자기가 선택해 놓았거든요. 네. 자동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나온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부정선거 한번 봤더니 그것만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에코 챔버라고 하죠. 네. 그 에코 챔버 속에서 계속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이제 세뇌되듯이 뇌가 썩는 현상, 네. 브레인 라트라고 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곳에 당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윤석열 방지법은 그런 나쁜 것들을 올라오지 않게 막고 두 번째로는 올라오더라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주기적으로 물어봐라. 네. 소비자한테. 요걸 해놓은 게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이 우리 특히 젊은 층들 알고리즘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잘못되다가는 한 번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큰 문제인데 상당히 좋은 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을 2선, 3선, 4선, 다선으로 해서 대한민국 AI 중심 도시 한번 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광주 또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도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균형 발전보다는 헌정 질서 회복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1번이어서 거기에 매진할 거고요. 결국은 그거는 헌정 질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헌정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원래 품어왔던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 모델을 광주에서 AI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제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법명도 있으시다고.
예. 하여튼 뭐 거의 불교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교육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말 되면 그 훈련생들 종교 지도를 해주답니다. 종교 활동을. 불교도 있었는데 전문 군종은 아닌데 그분이 해오다가 거참 해오다가 저를 후임으로 지목을 한 거죠. 교육을 일주일 받고 와라. 그래서 제가 여주 실육사 가서 교육을 일주일 받고 거기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석우라고 지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저 불교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예.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아이고. 대신 다음에 또 좀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할 이야기도 많은데 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여의도에 국회에서 재밌는 이슈가 나오면 핫 네.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좀 자주 좀 찾아주시오. 예.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절체절명의 백척간두인데 그 민주화와 그리고 AI 산업 중심 도시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